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경우의 수를 맡고 있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해석의 여지를 맡고 있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자와 량이입니다. 돌아왔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일주일 새에 네. 우리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죠?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요. 모두들 그렇게 한 표 네. 확실하게 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그게 어떤 표였던 투표를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양희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오늘은 네. 경우의 수와 해석의 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을 두고 많은 경우의 수들을 막 추측을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이요. 뭐 이런 말을 나한테 한 거는 이런 의도일까? 저런 의도일까? 이래서인가? 저래서인가? 뭐 이런 게 있고,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어떤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는 입장일 때가 있죠. 그렇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긴 얘기를 해서 웃은 건데 상대방은 그게 내가 웃긴 얘기를 해서 웃은 건지 비웃은 건지 내가 좋아서 웃은 건지 그렇죠.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완전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네요. 그렇죠. 자, 무언가 팩트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해석의 여지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끝없이 나열돼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네. 살다 보면 수면 위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그렇죠. 무수한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방송 그 경우의 수에 대해 네. 그 해석의 여지들에 대해 딱 현답을 내려드릴 리가 없잖아요. 나요?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방송에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 함께 소설을 써보며 대혼란을 자초해 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어쩌지와 함께 여러분을 모시고 자, 떠납니다. 목적지 없는 수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뿌. 출발. 네, 1부에서 먼저 내가 추측하는 입장일 때 그 경우의 수를 미친 듯이 떠올리고 있는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경우의 수들이 난무하는 관계의 상황을 크게 저희가 한 4가지로 나눠봤죠. 일단 남녀관계, 네. 가족관계, 네. 친구관계, 비즈니스관계 네.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봤고요. 네. 그 카테고리마다 몇 가지씩만 골라서 디테일하게 소설을 써보며 여러 가지 수다를 함께 여러분들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공감하시기 편하도록 일부에서는 상황극을 섞어서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뭐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연기하는 겁니까? 저희 방송 계속 네.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어떤 방송일지 느낌 오시죠? 저 둘이서 또 오만 피 튀기고 싸우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랜만에 두 사람의 연기를 한번 듣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그러면 예시 상황마다 가장 많이들 하시는 추측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아주 소설의 소설을 써볼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자, 남녀관계에서 흔히 오는 경우의 수입니다. 먼저 남녀 사이에 카톡에서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Ready, 액션. action. 썸녀가 내 카톡을 2시간째 읽지 않고 있다. 뭐지? 퇴근 시간 지났는데 야근하나? 오늘 일이 바쁜가? 설마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 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이건 오바고 내가 아까 뭐 실수했나? 카톡 위로 올려볼까? 카톡 분위기 뭐 오늘 괜찮았는데 설마 이렇게 슬슬 연락 끊는 건가? 퇴근길에 친구랑 통화하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왜 폰을 안 봐? 내가 안 궁금한가? 폰이 꺼졌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대박, 이거 미리 보기로 보고 안 읽는 척하는 거 아니야? 와, 그럼 진짜 치사하네. 됐어, 나도 그런 사람하고 연락하고 싶지 않아. 나도 이 여자 말고 만날 사람 많아. 다른 소개팅하면 돼. 팍팍.
아, 여러분 발연기 들으시느라고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발연기에 발연기를 제가 얹혀서 했죠? 네, 그렇죠. 네. 요게 이렇게 썸 관계에서 꼭 남자거나 꼭 여자의 어떤 각자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하여간 남녀를 불문하고 이렇게 상대방이 카톡을 1시간도 아니고 1시간 반도 아니고 2시간째 2시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읽지 않고 있으면 그것도 정말 회사에 있어서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퇴근하고 일이 끝난 시간에 연락이 안 됐으면 뭐 5만 가지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감자님께서 발연기로 보여주신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되게 힘들고요. 아마 이런 순간에 그 뒤에 이제 연락이 한번 딱 오면은 이제 싹 다 녹아내리긴 하겠지만, 그렇죠. 엄청난 상상력을 동원해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상황의 추측들을 다 하고 네. 이렇게 마지막에 뭐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뭐 나도 이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다른 소개팅 하면 되고 나도 인기 많아라고 생각해놓고 그 타이밍에 또 때로롱 하고 연락이 와서 뭐 죄송해요. 제가 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연락 못 드렸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카톡이 오면 갑자기 앞에 생각했던 모든 내용들이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지 그냥 않습니까? 완전히 녹아버리죠. 네. 그냥 완전히 없던 일처럼 됩니다. 그렇죠. 아마 집구석에 박혀서 퇴근 후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이제 관계에서 이제 좀 썸을 타고 있거나 그렇죠.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더 그렇죠. 희한하게 사귀고 나서도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썸 관계일 때 유난히 많은 추측이 난무하지 않나요?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요. 마음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상대방 연락이 기다려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기본 정보나 삶의 패턴이나 네네. 저 사람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추측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측을 너무 하게 되면 네. 또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적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여자 입장에서 저도 소설을 하나 써볼게요. 시작해 주세요. 썸남이 우리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스킨십을 시도했다. 뭐지? 오늘 썸남이 집에 데려다주면서 은근슬쩍 손도 잡고 스킨십을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귀는 것도 아니고 몇 주 안 만났는데 스킨십 하는 거는 뭐야 그거? 빨리 진도 빼고 끝을 보자는 거야 뭐야? 설마 나 그런 목적으로 만나나? 나 쉬워 보이나? 나 그런 식으로 보이는 스타일 아닌데? 아닌가? 진짜 나 놀려고 만나나?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30대 남자들은 스킨십 속도가 빠른가? 아닌가? 유학하고 와서 그런가? 거기 문화랑 한국 문화가 다른가? 혹시 나 모르는 사이 이미 우리 사귀고 있는 건가? 약간 외국 스타일이라서 사귀자는 말 유치해서 안 하는 건가? 아닌데 그래도 약간 사귀자라는 그런 거 없었는데? 뭐지? 안 되겠다. 오빠! 량이야, 그 남자가 사귀지도 않는데 스킨십부터 했다고? 나 아직 아무 말 안 했는데 아니야, 잘했어. 오빠는 이상하게 너 생각하는 게 다 들려. 그래? 음. 그러면 이게 뭔지 빨리 말해볼래? 어쨌든 뭐랄까 좋아서 하는 거야. 싫은데 스킨십 할 일은 절대 없잖아. 그건 당연하지. 근데 내가 당연하지. 궁금한 건 그거야. 뭐?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쉽게 보이는 건지 뭔지. 쉽게 보여? 에이, 쉽게 보면 더 빨리 했지. 우리 만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 한 달이면 요새는 적당한 거예요. 적당한 거. 그러면 이게 날 쉽게 봐서 그러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은 손잡고 뭐 어느 정도까지 갔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 손잡고 이런 것들은 사귄 다음에 스킨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사귀는데 손을 잡고 안 사귀는데 왜 막 키스를 하려고 그래? 그래? 둘이 한잔 했니? 이것도 쓰레기구만. 몰라 짜증나 끊어. 네 여러분, 정말 5만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 아주 급한 스킨십의 상황이었죠, 그죠? 그렇죠. 스킨십을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면 여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진짜 양희님이 연기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진짜 이건 저도 여자 입장에서 공감되는 게 네네. 이게 사귀지 않는 관계에서 이제 사람의 스타일마다 다른데 그게 각자의 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그런 얘기들 여자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남자들이 사귀지도 않는데 이 한국 사회라는 전제 하에서 사귀지도 않는데 스킨십부터 한다는 거는 너를 쉽게 봐서 그러는 거야. 너를 진지하게 보는 남자는 조심스러워서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해라는 말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맞다라고만 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죠. 워낙 특이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준이 많이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네. 스킨십의 정도가 한 달엔 이걸 해야 돼, 뭐 2달 후에는 이걸 해야 돼, 네. 뭐 3달에 갔을 땐 이걸 해야 되는 기준 같은 게 없어요. 네. 많이 없어졌는데 대신에 약간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네, 이것도 그렇죠. 근데 각자의 기준 차이가 너무 커갖고 굉장히 크죠. 네. 처음 만났을 때 뭐 만리장성을 쌓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 사귀어서 잘 만나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고. 그럼요. 그러니까 스킨십이 약간 내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럴 때 약간 이제 온갖 추측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약간 너무 많은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은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 사귀고 나서 진도 네.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사귀고 나가도 되고 사귀기 전에 나가도 됩니다. 스킨십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스킨십 하라고 있는 겁니다. 하라고. 이거는 네. 제 입장에서 실제로 저도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사귀기 전에 이제 네. 뭐 나이 차이가 4-5살 나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네. 이제 뭐 한 달 조금 안 봤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친해지면서 뭐 어딜 가면 자연스럽게 내 손을 잡고 다니고 내 머리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만지고 약간 어떤 입술도 다가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을 되게 좋게 생각하다가 그런 상황이 오면 갑자기 오만 추측성 생각이 이렇게 다들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랑 그냥 어떻게 좀 긴밀한 관계를 빨리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혹시 나를 양희님이 그 상황극에서 했던 것처럼 이러려고 혹시 나랑 연애하려고 한 건가?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어떤 환상을 제가 좀 하나 깨드리면 남자분들이 실제로 그러려고 연애를 많이 합니다. 진짜예요. 아 진짜로요? 네, 사실로 그러니까 그렇고요. 정말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이런 게 아닌가요?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거 네. 먼저 생겨서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스킨십을 가는 것도 되게 좋은데요. 네. 일단은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뭐냐면 남자들이 되게 머릿속에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되게 만지고 싶다. 저분을 내가 보다듬어 주고 싶다. 이렇게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본능적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본능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급하게 가다 보면 확실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기는 해요. 많이 하게 되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을 좋아서 이제 뭐 몇 주째 혹은 뭐 몇 달째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나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인지는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티가 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남자가 본능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능이긴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적정 선을 지키는 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냥 뭐 뭐든지 그냥 개방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배려의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가 좀 없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본능적으로 이끌림을 당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약간 더 빨리 스킨십을 좀 시도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상대의 배려가 좀 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기다리고 상대방이 좀 됐다 싶을 때 그때 좀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반대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거부했을 때 네. 여러 오만 가지 상황을 추측하는 반대의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너무너무 많은 상상들을 하고요. 집에서 잠도 못 자요. 그렇죠. 싫어서 그런 건지 그럼요. 좀 보수적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럼요. 내가 실수를 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여자분이 한번 거부를 하게 되면 남자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생각을 오래도록 하고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러면은 보수적인 양의 입장에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양희님 보수적인가요? 그럼요. 이 단어를 알고 계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끼어들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자분들 아직 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스킨십에 조금 민감한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많죠. 웬만하면은 사귀기도 전부터 괜히 좋다고 또 괜히 만지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는 여자분 이렇게 경우의 수에 추측을 난무하게 하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정중하게 사귀자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스킨십은 그 다음에 한 단계, 두 단계, 원 스텝, 투 스텝 나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근데 양희님 얘기 듣다가 반대로 네. 근데 만약에요. 네. 이렇게 사귀었는데 한 단계, 두 단계 빨리빨리 밟아야 되는데 네. 밟지 않으면 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양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귀고 나서 밟으라는 얘기예요.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라는 어떤 그런 전제적인 조건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밟으란 얘기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연애 상담하는 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깊게 몰입했네요. 어쨌든 깊게 몰입해갖고 네. 이렇게 빠졌는데 어쨌든 남녀 사이에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또 몇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물론 여자분들이 더 민감하신 부분이긴 한데 네. 카톡 대화명이 설레임 이런 거나 뭐 재미없어 이런 걸로 나를 만나고 있는 그런 기간 안에 바뀌었을 때 서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약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어허. 약간 왜 설레임 뭐 재미없어 뭐 지루해 이런 거는 나와 썸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꿨을 때 약간 내 얘기인가라고 추측을 당연하죠. 하게 되잖아요. 당연하고요. 네. 굉장히 몰입되고요. 약간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거 한번 이렇게 눈에 띄어갖고 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 사람의 카톡 대화명 바꾸는 것마다 예의주시하면서 그 카톡 대화명마다 계속 의미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않나요? 노력도 하고 그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계속 보게 되죠. 그렇죠. 보게 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화명에 대해서 이거 뭐야라고 물어보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 어려워서 대부분 하시는 행동들이 나의 카톡 상태 메시지도 비슷한 뉘앙스로 바꾼다거나 서로 상태 메시지로 거의 대화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분들 네네네. 특히 연령층이 어릴수록 그런 분들 많죠. 예, 많이 저도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카톡에 이렇게 커플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네. 나란히 있을 때 뭐랄까 오픈 채팅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뭐 서로. 특히 뭐 싸웠을 때 누구 하나가 지겹다 지겨워 뭐 이런 거 올려놓으셨는데 상대방이 그걸 보고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해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죠. 나도 지겹다 뭐 이런 거 하나 올리기 시작하면 대화명으로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것도 5만 가지 상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또 하나는 썸남이 오늘따라 유난히 내 카톡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말도 별로 없을 때. 그쵸. 그런 거 있죠. 뭐 그렇죠.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 썸녀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썸남인데 어제까지는 대화 잘 주고받고 되게 분위기가 좋았죠. 장문으로 얘기 잘했는데 오늘 갑자기 뭔가 뭐 바빠서 그런다라는 어떤 얘기가 없이 그 차가운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네. 말 대답하면 네. 응. 밥 이응 먹었어요? 이응 오키 뭐 이런 먹었어요. 먹었어. 뭐 했어.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그리고 평소에는 이런저런 거 내 안부도 물어보고 하던 사람이 내가 물어보는 말에 단답 대답만 하고 딱히 그날 길게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을 때 이것도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싫어진 건가까지 가는 그렇죠. 어떤 나를 극단으로 좀 몰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이 일을 하는 시간이면 뭐 일을 하는 상황에서의 오만 걸 추측을 다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상황들을 추측을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쁜 거야. 그렇죠. 바빠서 나한테 문자할 시간을 굳이 내서 이렇게 한번 보내는 거야 라고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케이스가 이제 일하는 거나 이제 학교가 끝난 네. 시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면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그렇죠. 그리고 자, 그럼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 연인이 연락도 자주 안 하고 이렇게 데이트 같은 경우도 네. 약간 그냥 매주 약간 주말 하루 정도 말고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데이트하자는 얘기를 잘 안 할 때 조금 서운할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오래 만나서 서로의 패턴을 알고 있는 연인 사이여도 애정이 식었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 그때 정말 추측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사실 부정적으로 한번 가자면 네. 이런 상상을 막 하게 되네요. 혹시 뭐 양다리인가? 아니면은 네.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막상 사귀어 보니까 내가 별로여서 그렇죠. 약간 그렇게 별로 안 만나고 싶은 건지 스킨십 하려고 하는데 좀 빼서 싫어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그렇죠. 있죠. 왜 이럴까에 대해서 오만 상황을 추측을 다 하고 결국은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정말 이 사람과 단시간 안에 곧 헤어져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는 마음의 준비까지 다 하고 해놓고 있죠. 해놨는데 다음 주에 갑자기 어딜 가자거나 네. 놀이공원을 가자. 그렇죠. 뭐 펜션을 빌렸는데 우리 1박 2일로 주말에 가자. 네. 이러면 뭐 눈 녹듯이 또 사라지면서 내가 뭐 했나 싶죠. 보니까 보통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났을 때 연인 관계에서는 특히 네. 추측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 앞에도 그 추측 좋아하시는 분 계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네. 추측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의 뭐 그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정말 저분이 책이 두꺼운 걸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소설책이라고 하죠.
혼자 이렇게 자필로 이렇게 쓰시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오늘도 역시 네. 빼먹지 않고 저를 모함하시는 그런 얘기 감사하고요. 저는 방송에서 모함이라는 걸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 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들이 이제 뭐 약간 비슷한 경우인데 앞에랑 내 연인이 SNS에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사진을 엄청 올리면서 나랑 데이트한 사진은 내 손만 나온 것조차도 안 올릴 때 되게 서운하네요. 약간 그렇게 봤을 때 SNS에 네, 마치 서운합니다. 연인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내가 창피한가? 그러면 나를 숨기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왜 그러는지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면서도 만약에 나를 숨기는 것 같다라고 판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또 왜 숨기는지에 대해서 미친 듯이 추측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럴 때는 맞서가지고 여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찍어서 네. 내 SNS에 올리면서 여자친구를 태그를 거세요. 그게 하기 싫으니까 안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자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거요? 약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옷가게 지나가면서 저 되게 예쁘다 이러면서 살까 말까 하더니 그냥 나가자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면 제가 지금 저걸 나보고 사서 선물로 들이밀라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그냥 뭐 예쁘긴 한데 안 사야겠다라는 생각인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남자들 마음속에는 일단은 막 뭐가 있으면 다 사주고는 싶죠. 네. 막 이것저것 다 사주고는 싶은데 어쨌든 여자친구가 지나가면서 어떤 특정인 물건을 가지고서 네. 이쁘다 하게 되면 약간 거기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썸관계에서 뭐 주말쯤 또 봐요 했는데 뭐 주말 될 때까지 뭐 만나자는 얘기가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번 주말에는 못 만난다고 했는데 그 못 만난다는 주말에 평일까진 연락 잘 되다가 갑자기 연락이 막 4-5시간씩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썸을 타고 있는 사람한테 고백했더니 자기한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거나 이런 경우들에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5만 가지 상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추측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가 남녀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잘 모를 때 특히나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호감이 있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도 되게 피곤하고 서로가 피곤한데 이게 또 약간 처음에 하는 연애의 맛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요때 아니면 어떤 그 설레임의 시기가 지나가서 한 1년 사귀고 2년 사귀고 3년 사귀면요 여러분 한 4년 되고 5년 되잖아요. 그러면 연락 안 오는 게 편합니다. 그때부터. 감자님 겪어보신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뭘 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할 만한 포인트는 설레일 때 많이 상상하셔서 설렘을 더 극대화시키시기를 바라는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량님? 잠깐만요. 네. 이렇게 꿈과 희망을 가득 안고 있는 많은 남녀분들의 희망을 그렇게 박살 내놓으실 건가요? 꿈과 희망을 제가 박살낸 게 아니고요. 네.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린 겁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럼 요거는 일단 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가족관계일 때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상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자님 큐. 엄마가 밥 먹으면서 엄마 친구가 아들한테 좋은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하며 그 집 아들 칭찬을 너무 신나게 하신다. 뭐지? 아까부터 저 아줌마 아들 얘기는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밥 먹다 취하겠네. 뭔가 기분이 계속 찝찝한데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지금 친구한테 자랑할 만한 거 더 좋은 선물 사달라는 건가? 내가 저번에 준 선물이 그 집 아들이 준 선물보다 못해서 지금 돌려서 디스하시는 건가? 내가 그 집 아들보다 뭔가 못해서 들으라고 하시는 소린가? 미치겠네. 아닌가? 괜히 내 자격지심 같은 건가? 엄마 그냥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신나셔서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게 뭔가 지금 흐르는 이 기류가 너무나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데. 이상하다. 내가 그 집 아들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뭐야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돼? 요런 상황들 많이들 겪지 않으시나요? 네, 그렇죠.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꾸 이제 내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내 얘기를 하는데 참 그 가시방석일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어디 가서 하시는 것보다 어디 가서 듣고 오신 그 엄친딸 엄친아에 대한 얘기를 나한테 할 때 굉장히 뭐 어디 가서 뭐 내 친구는 뭐 아들한테 딸한테 뭐 야, 이번에 그 집 아들이 차를 한 대 뽑아줬대. 뭐 되게 비싼 차를 한 대 뽑아줬대. 뭐 그 집 딸이 이번에 뭐 월급 받았는데 뭐 보너스 받았다고 엄마한테 명품백을 사줬대. 뭐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죠. 네. 뭐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런 네. 생각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사달라고 요구를 하시는데 돌려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근데 또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그냥 좋은 얘기들 그냥 다른 사람들 좋게 겪었던 얘기들 그냥 서슴없이 그냥 막 하시는 거기는 한데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직접적으로 옆에서 딱 들었을 때는 정말 피하고 싶고 네. 도망치고 싶고 네. 그냥 뭐랄까 빨리 뭐라도 그냥 하나 해드려서 부모님 입이 좀 가만히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될 때가 이제 보통 그럴 때죠. 엄마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엄친딸과 엄친아가 내가 들어도 약간 뭐가 됐던 나보다 나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을 때 갖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네. 더 뭔가 상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약간 더 못하다는 거를 완곡하게 표현을 하시는 건지. 그렇죠. 약간 또 잘난 아들 두신 어머니들, 네. 어머니들께서는 또 본인의 그 아들 자랑을 또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시게 되면 옆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또 자격지심을 또 느낄 수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형제 관계였을 때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 해볼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동생이 술 먹는단 말을 마지막으로 새벽이 되도록 연락을 안 받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다. 뭐지?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연락을 안 받아?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늦을 거면 늦는다고 미리 말을 하던가 아니면 연락을 받던가. 이거 빨리 들어오라고 할까봐 안 받는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좀 근데 평소보다 많이 심한데 이렇게까지인 적은 없는데 뭐지? 아씨 이것도 술 먹고 어디다 폰 잃어버린 거 아니야? 폰 잃어버린 거면 난 진짜 죽었다. 아닌가? 뭔 일 생겼나? 만취 상태에서 뭐 사고 쳤나? 아이씨 설마 취한 상태로 무슨 일 당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이건 오바야. 아닌데 이것도 어디 만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짜증. 일단 찾으러는 나간다. 난 진짜 발견되는 즉시 내 손에 죽는다. 누나 어디가? 편의점과 내 것도 사와. 보통 이 정도 극에 네. 달하는 상황이 됐을 때쯤 동생이 연락이 오거나 만취해서 멀쩡하게 기어 들어오죠. 그렇죠. 오만 걱정을 다 시키고 사람 그렇죠. 지는 다 빼놓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지경까지 갔을 때 그렇죠. 들어오게 되는데 실제로 안 들어올 때도 있죠. 그렇죠. 이게 뭐 형제관계라고 네. 정의를 하긴 했지만 일단 부모님들도 많이 겪으시는 걱정이고 그럼요. 이게 특히 딸이라던가 여동생이었을 때 뭐 누나였을 때 이렇게 여자를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이었을 때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걱정되고요. 네. 진짜 이게 어떤 생사가 걸려있는 걱정은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더 그 걱정의 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요럴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정말 밑도 끝도 없지 않나요? 밑도 끝도 없고 진짜 이건 좌불안석이라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네. 더군다나 할 수도 없고 그냥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의 마지막에 이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황까지 맞아요. 가고 차를 끌고 나가셔가지고 또 동네를 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지인의 그 친구들 동생의 이런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가지고 몇 시에 헤어졌니 얘는 지금 언제 마지막으로 봤니 네. 이런 생각까지 다 하고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친구들 연락처가 없어서 그렇게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해볼 수가 없는 가족 구성원일 경우에는 정말 왜 안 좋은 일을 당했다만 놓고 봐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요. 네. 여기 걱정의 상상까지 들어가게 되면 네.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런 거 외에 조금 이렇게 추측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네. 그 외에 술 먹고 새벽 늦게 부모님 몰래 들어와서 잤는데 눈 떠보니 오후 2시 이런 상황일 때 그렇죠. 내 방문은 일단 닫혀 있고 몰래 들어왔어요. 네. 몰래 들어왔는데 거실이 되게 조용해요. 일어났는데 이럴 때 그 거실 밖에서 어떤 상황이 과연 벌어지고 있을지가 그렇죠. 그 침대 속에 이불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보면서 오만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마가 일찍 자서 내가 늦게 들어온 걸 알까 모를까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사실 밖에 계신지 없는지도 몰라요. 네. 모르지만
그 눈을 딱 떴을 때 그 시간이 지난 걸 보고서 그 불안함 때문에 그렇죠. 예, 또 걸리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 때문에 정말 오만 가지 상상을 다 하게 됩니다. 요럴 때는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식의 표정을 하고 어떤 뉘앙스로 어떤 변명을 해야 엄마한테 최대한 욕을 덜 먹을까에 대한 추측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지난 데이터가 만약에 좀 쌓여 있어요. 네. 그 전에도 좀 많이 먹고 들어왔고 이러면 이거는 뭘 해도 잘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뭐 하시면 그 창문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위험한 방법 쓸데없이 추천해 주지 마시고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간 대학생 때까지는 네. 특히 그런 그 상상 많이 할 거예요. 시험을 더럽게 못 봤어요. 네. 이번 시험 완전 망쳤는데 네. 성적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성적이 이제 집으로 우편 배달이 오는 경우였을 때 네네. 다른 애들이 이제 하나씩 나 성적표 왔어,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집 우편하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지금 엄마가 먼저 발견하고 가져가서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벌써부터- 아직 안 온 건지. 벌써부터 기류가 그렇죠. 묘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망쳤으면 엄마가 벌써 한번 뭐라고 쓴소리를 했을 법한데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정말 더 무섭네요. 장난 아니죠.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아도 무섭고 엄마가 기분이 좀만 안 좋아 보여도 무섭고. 그렇죠. 그 어머니의 어떤 성향,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서 네. 가족의 그 약간 분위기들이 한 번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도 그리고 참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대학교 때 한번 음. 어느 학기엔가 학교도 잘 안 가고 이래서 성적을 되게 안 좋게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우편으로 집에 성적표가 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딱 이런 케이스였어요. 안 오는 거예요. 아, 예. 하나씩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정말 그 생각까지 했어요. 어디 우체부가 들고 오다가 빠뜨린 건가라는 생각까지. 빠뜨려서 혹시 뭐 배수구에 들어가서 없어진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아니면은 있고. 주소지를 내가 뭐 입력을 할 때 잘못 입력해갖고 뭐 옆집 가 있나? 뭐 옆동 가 있나? 그래서 실제로 옆집 우편함, 아랫집 우편함, 윗집 우편함까지 다 다 뒤졌나요? 한번 내게 혹시 있나 뒤져본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불안해서. 추측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번에는 또 친구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그 상황극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건 남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네. SNS에 이렇게 누가 내 친구가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글을 올린 걸 봤을 때 약간 그런 추측들 많이 하지 않나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한 글,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상처받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누구를 디스하는 글을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올렸을 뭐, 때 네가 정말 그럴 줄은 몰랐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글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살다 보니까 사람 일이 다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진 않다. 사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 참 하면서 점점점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렇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설마 또 뭐 이런 거요. 뭐 그런 것들 올라왔을 때 왜 특히 뭐 장문의 글로 디테일한 내용을 적었을 때 보는 네네. 사람 입장에서 처음에는 뭐야 하고 읽었다가 뭔 일 있었나 하다가 조금 이제 소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우리 같이 아는 친구 얘기인가 회사의 사람 얘기인가 하다가 내가 얘를 최근에 만났고 뭐 바로 어제 얘랑 뭐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오다 보면은 설마 내가 얘 만났을 때 전화했을 때 무슨 실수한 게 있나? 내 얘기인가? 라고 나를 돌아보기 시작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로 보고 나서 얼마 전에 나를 만난 거기 때문에 네. 나한테 대입을 시켜서 이것저것 엄청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전혀 알 수가 없죠. 나도 이게 정말 내 얘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는 내용들인데 그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럴 때는 또 굳이 그거를 나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괜히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기억 못하는 실수를 하나 내가 했나?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언제 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서 아닌가 그렇다고 맞나 뭐 참 물어보기도 애매하고요. 그렇죠. 이런 걸 네. 갖고 야 내 얘기냐? 라고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되게 체면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친구 관계에서 감자님 생각에는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생각나는 게 친구가 요즘 그 약간 돈 없다고 그러니까 내 돈은 빌려갔는데 네. SNS 같은 데 이렇게 막 사진을 보면은 엄청 잘 먹고 다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찍어서 자기 SNS에 뭐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네. 근데 나한테 빌려간 돈은
적합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이럴 때도 약간 오만 가지 상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약간 나를 좀 무시하는 건가? 그렇죠. 친구 돈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네. 진짜 돈이 없어서 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거 맞아? 일부러 그냥 돈 아까워서 안 갚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죠. 그 돈을 빌리러 왔을 때의 그 약간 구질구질한 그 녀석이 내 앞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나면서 네. 아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저게 다 누가 사줘서 먹고 다닌 건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면은 좀 내가 그동안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었던 건가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돈은 받아야 되나부터 네.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 핸드폰이라도 훔쳐야 되나? 참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 감자님 이거 진짜 사람이 약간 쓰레기야. 농담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네. 말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지인 중에 남자분인데 단톡방에서 남자들끼리 있는 단톡방인데 전 남자들은 안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뭔데요? 근데 단톡방에서 이제 왜 여럿이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약간 별로 할 말이 없거나 관심거리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애들이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을 별로 안 하고 넘어가고 내 관심에 화제가 나오면 나도 열정적으로 같이 대화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친구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왜 내 말에만 리액션을 안 해주냐. 왜 이모티콘 나한테는 안 해줘? 니네 뭐 이런 건가요?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 있냐. 니네 나 무시하는 거냐. 나 왕따시키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에. 자기 얘기에 이제 약간 호응이 없어서. 네. 아하. 근데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한 것 같은데 단톡방에서 뭔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다들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땐 서로 막 대화가 활기차고 화기애애한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별로 리액션이 없으면 약간 왕따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들고서 약간 소외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혹시 거기서도 상상을 하는 거죠. 나만 빼고 또 만나서 내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은 심하면 기타 등등. 나 빼고 단톡방 하나 또 있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렇죠. 아니면 이게 약간 그 반응이 없는 이유가 그 재미없는 타이밍이 하필 이렇게 좀 글을 올리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뭐 막 다 같이 여러 가지 막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내가 다른 화두를 던졌거나 그렇죠. 대화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내가 뭘 던졌으면 공감 안 되고 다들 그렇죠. 자기가 앞에서 본 내용에 답을 적느라 바빠서 그걸 아예 못 봐서 대답을 안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추측이 난무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말고도 네.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친구가 언제부턴가 내 SNS에 뭐 특히 인스타 같은 거에 댓글도 안 달고 좋아요를 안 누른다. 야, 이런 거 확인 다 하시나요? 여자분들이? 그런 케이스들도 있죠. 아, 친구가 내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누가 눌렀는지 다 뜨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인스타 안 하셔서.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죠. 평소에 그냥 그런 게 별로 없는 친구 사이였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이것도 약간 양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 좋아요를 눌렀을 때 누가 누른지 만약에 보게 되면 네. 어쨌든 팔로우 돼 있는 사람끼리는 내가 사진 올리면 다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약간 좀 서운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될 수도 이게 있겠네요. 평소에도 그냥 눌렀다 안 눌렀다 하고 댓글 잘 안 달던 친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내가 무슨 포스팅만 올리면 좋아요 무조건 제일 먼저 누르고 댓글을 엄청 많이 달던 애가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좋아요 목록에도 없고 댓글도 딱히 안 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지? 얘가 뭐 나한테 맘상한 게 있나? 그리고 또 걱정도 좀 되면서 이제 여기서 심화되면 이제 걔 인스타 들어가서 얘가 나를 언팔했나 안 했나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런가요? 그리고 혼자 집에서 혼자 상상의 나래란 나래는 다 펼치고 그렇습니까? 걔 인스타 들어가서 뭐 댓글 단 지인들이나 이제 탐정처럼 보면서 다른 사람 거에는 좋아요를 누르고 혹시 댓글을 뭐 약간 다나 그럴 이런 거 수도 보는 있겠네요. 거죠. 나는 이때 업데이트, 내가 포스팅을 한 업데이트 그 시간대 그 이후에 혹시 다른 포스팅에 이렇게 뭐 좋아요나 이런 반응을 했었으면 내 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내 거에만 안 한 거구나. 그럼 나한테 얘가 뭔가 서운한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약간 또 상상의 나래를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뭐 인스타를 팔로우를 여러 사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케이스는 네네.
뉴스피드에 너무 많은 정보가 뜨니까 그냥 타이밍 잘못 맞춰서 들어가면 지나가는 거죠. 내 친구가 하는 게 어떻게 타이밍이 계속 안 맞아서 안 보여서 그냥 못 누른 걸 수도 있는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누르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늘 누르던 애가 네. 안 누르니까요. 그리고 자, 네. 친구 관계 말고 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많이 좀 들어본 얘기가 퇴근 시간이 다 돼서 직장 상사가 자기는 일이 있어서 퇴근을 안 하는 거니까 일이 있어서 자기는 야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딱히 야근할 거리 없으면 제 시간에 퇴근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부장님은 남아 계시고 네. 나는 할 거 있으니까 괜찮으니까 뭐 자네들은 다 먼저 가. 네. 퇴근해 이런 거죠. 네. 되게 그 부장님의 성격을 잘 알면은 사실 뭐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회사에서 그 부장님들의 성격이 되게 네. 알기가 어려워요. 아. 되게 알기 어렵고 되게 애매한 포지션에 계세요. 애매한 포지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럴 때도 참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쿨하게 가라고 하는 건지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박차고 그냥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건지 그럼 만약에 내가 1등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팀원이 한 10명 있어요. 네. 내가 1등으로 일어나서 양복을 걸치고 딱 나갔을 때 그때 과연 부장님은 제일 먼저 일어난 나를 뭐라고 생각할지 저 새끼가 가란다고 또 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진짜로 그냥 그거를 돌려서 말하시는 직장 상사분들도 많다면서요. 있죠.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되게 혼란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라고 그 6시 뭐 퇴근 시간이나 뭐 이렇게 부장님이 요새 이제 약간 먼저 다 이렇게 가라고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런 케이스가 요새는 좀 많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그 다 같이 눈치 보는 그 기류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그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라는 건지 아니면 나 남을 거니까 니들도 야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은 말라는 가도 된다면 건지. 내가 지금 가도 되는지 약간 한 30분에서 1시간을 조금 뭐라도 하는 척하다 가야 되는 건지. 그렇죠. 바로 제각 일어나면 또 싫어할 것 같고 그렇다면 한 6시 5분쯤에 일어날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고요. 그렇죠. 5분으로 할까 10분으로 할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나한테 이것저것 일을 많이 몰아서 줄 때. 유독.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을 잘해서 주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이것도 약간 상상을 하게 만들기는 하네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반복이 되면 근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정말 감정 표현이 나한테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이면 애매하면 내가 싫어서 엿먹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왠지 자꾸 이러기 그런데 내가 만만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이 일을 자기가 보기에 정말 제일 잘하니까 믿음직스러워서 믿음직스러워서 주는 건지 네. 내가 좋아서 주는 건지 그냥 일만 잘해서 주는 건지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그냥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렇죠. 그만하고 싶죠 당연히. 그렇지만 참 이것도 여러 가지 상상을 막 펼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일을 하게 돼요.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상상은 하지만 머릿속으로 5만 가지가 굴러가지만 결국에 부장님이 주시는 일은 해야 됩니다. 감자님은 회사 다니면서 약간 네네네. 되게 막 여러 가지 추측을 많이 해보게 된 어떤 상황이나 상대방의 그런 대상이 없었나요? 저는 약간 뭐 이런 추측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혼자 있을 때 좋아요, 회사에. 네. 혼자 있을 때 좋은데, 이제 갈 거야 했는데, 이제가 언젠지 모를 때 있어요. 이제 들어갈 거야. 기다려, 이제 들어갈 거야. 과연 언제 올까? 이거 누가요? 뭐 부장님이나 뭐 다른 위에 분들이 이건 뭐 GPS라도 달아놔야 되는 건가 이거. 들어오실 때까지 난 퇴근을 못 하니까. 퇴근도 못 하는 것도 그렇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불편해요. 어쨌든 네. 윗사람들이 계시면 불편한데 혼자 편안한 마음을 즐겨야 되는데 이제 갈 거라는 한마디만 하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 네. 딱 올 때. 네. 참 언제쯤 오는 건지 뭐 하면 저는 괜히 문자를 한번 보내볼까 어디쯤 네. 오셨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같이 나간 사람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도 네. 들었어요. 회의할 때 이제 내가 뭔가 발표를 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을. 네네. 근데 프레젠테이션 딱 끝났는데 네. 다 같이 약속이나 한 듯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은 별 생각이 다 든대요. 뭐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드는 건가? 아니면은 내가 무슨 말하다가 실수했나?
아니면은 그렇죠. 뭐 완전히 내가 PT한 내용 자체가 구렸나? 아니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해서 할 질문이 없는 건가라고 그렇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순간에 긍정적인 생각은 안 하게 되고요. 너무 막 긴장되고 그럼요. 그 짧은 사이에 경우의 수가 다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 그렇게 해갖고 누구 하나가 딱 입을 열기 시작했을 때 시간을 보면 사실 나 혼자 시간이 되게 길었던 거지 시간은 얼마 안 되는 1분도 거죠. 안 됐고 다른 직원들은 그냥 아마 듣고 생각을 그렇죠. 좀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냥 침묵이 흘렀던 경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공감 가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네. 누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되나 눈치를 본 걸 수도 있죠.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렇죠. 내가 해도 되나 말해야 되나. 사장님 먼저 하셔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5만 가지 상상을 또 거기서 반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가 먼저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피곤한 상황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얘기하겠지. 하겠지. 저 사람 하고 나면 그땐 난 해야 될 거야. 그 짧은 순간에 참 여러 가지를 서로 각자 생각들을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를 아마 그 구성원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죠. 프레젠테이션을 딱 하고 끝났을 때 상황이 오면 그렇죠. 또 희한하게 알면서도 똑같이 또 긴장이 돼갖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그럼요.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직장 상사분이 내 프레젠테이션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런 피드백이 없을 경우에는 네. 정말 자기를 힘신을 지치게 할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상상을 하죠. 그렇죠. 네. 요 정도까지 많이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관계나 상황에서 추측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떠신가요? 정말 이런 상황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하고요. 저럴 때마다 안 그러고 싶어도 꼭 그 황무지에서 어떤 그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그렇죠. 약간 사막 네.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요. 네. 이런 추측은, 이런 상상은 정말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집구석에 박혀서 혹은 뭐 친구를 만나서나 통화를 하면서 미친 듯이 진짜 쓸데없는 경우의 수들을 막 추측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게 결국은 팩트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진짜 밑도 끝도 없고 웬만한 영화 이상의 판타지까지 그냥 추측을 하자고 들면은 가능하거든요. 거의 그 두뇌를 풀가동해서 어떤 시나리오 작가들이 되는 순간들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상상력과 이런 것들로 굉장히 큰 영화를 한 편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학교 다닐 때 장문 시간에 뭔가 글 쓰라 그러면 시작 단 한 글자도 잘 안 써지면서 이럴 때는 거의 풀가동이기 때문에 네. 별의별 거를 그냥 다 생각합니다. 거의 다들 천재가 되죠. 그렇죠. 근데 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자님? 사람들 심리가 뭘까요? 일단 불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 심리를 잊기 위해서 어떤 확실한 해답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확실한 대답이 아니죠. 상황이 그렇죠. 이것도 방어 기제 아닌가요? 그렇죠. 내가 조금 더 피해를 덜 받기 위한 어떤 방어 기제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이 어떤 생각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떤 상상이든지 펼칠 수 있는데 그 순간 나를 조금 더 내가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좀 더 괜찮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네. 좀 더 괜찮게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상상을 막 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피해를 조금 더 덜 보기 위해서 그죠? 이게 확실히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이럴 때 보면 알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되게 이기적이고요. 되게 이기적이긴 한데 그래도 그럴 때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고 이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가가지고 내가 피해볼 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약간 김칫국을 심하게 마셔서 완전 무슨 아름다운 동화 판타지를 그리신다던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측하는 게 진짜 마음고생에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이긴 한데 한번 빠져들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는 늪입니다. 굉장히 늪입니다. 이거 완전 마약처럼 중독되는 그런 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좋게 보면 그냥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너무 불필요하게 소설을 써갖고 그냥 그거에다가 내 에너지를 다 쏟느라고 내 얼굴만 늙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것도 어떤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짜 여러분들 진짜 얼굴 다 늙고요. 지금 이렇게 추측으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내려놓으시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미친 듯이 그냥
뛰어다니세요.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뛰어다니시다 보면 이런 생각 안 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으니까 5만 가지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럴 때 내가 또 어떤 상상을 할 것 같다 이러면 자기 뺨을 한 대씩 때리든가 아니면 내 팔을 좀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 보이시든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이마 한 대만 때려줄래?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아, 그런가요? 그 순간을 딱 모면할 수 있죠. 그렇죠. 육체적인 고통을 주게 되면 생각이라는 게 들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좀 약간 무의미한 에너지 낭비 같은 거라서 맞아요. 따지고 보면요. 네. 그죠? 이게 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인지는 내가 반대로 추측을 당하는 반대의 입장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마 더 쉬우실 거예요. 네네. 이게 누군가가 내 팩트랑 상관없는 오만 판타지 소설을 다 쓰고 마음고생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한지는 우리 함께 생각을 좀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게 별거 아닌데 혹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너무 당황스럽고 좀 웃길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는 본의 아니게 내가 해석의 여지를 제공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추측하는 입장에 딱 반대되는 상황일 때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이따 봐요.